자, 그래서 미래야, 생각해봤나? 이제 어떤데 네 자산을, 네 돈을 지킬 수 있는, 네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 또 간략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봤어? 한번 찾아봐봤어? Okay, just baby, just. 그래, 안 했으니까 야바이한테 또 왔겠지. 안 했으니까 또 이렇게 또 떠먹이 달라고 또 찾아온 거겠지. 그래, 또 먹여줘야지 뭐 어쩔 수 있나 좀. 자, 어쨌든 이번 레슨은 완전 쉬워. 완전 초급, 쌉 초급. 미래 지금 니같이 쌉 초급을 위한, 진짜 완전 백지 상태를 위한 레슨이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럼 뭘 할 거냐, 뭘 알려줄 거냐,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될지 생각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자산이 있는지 진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알아보고, 그 특징들, 그리고 뭐 진짜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뭐 계산을 어떻게 해서라고, 뭐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진짜 어떻게 거래를 내가 그걸 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 Let's get it. Let's get it, baby. 자, 먼저 오늘 뭘 볼 거냐? 주식. 일단 대표적으로 니도 들어봐서 알 거야. 주식, 부동산 정도는 알고 있겠지. 어쨌든 그렇게 주식, 부동산, 그리고 또 채권, 그리고 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이 정도 딱 대표적으로 요 정도만 알아보자고. 자, 들어가자. Yes, baby. 자, 먼저 주식. 제일 익숙한 주식. 주식은 진짜 간단히 말해서 그런 한 회사가 있어. 이렇게 회사가 딱 있는데, 네가 만약에 이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첫 번째로 한 회사가 있어. 어떤 사람이 회사를 딱 차려놨어. 예를 들면 삼성. 그래, 삼성이지. 한국에 예를 들 거는 삼성밖에 없지. 어쨌든 삼성 이렇게 있어. 그럼 삼성 이 회장이 딱 있어. 회장도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있잖아.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이 회사의 소유권, 그러니까 지분, 다르게 말해서 지분을 돈 주고 파는 거야. 회사에서 파는 거지. 회사에서 자기 소유권, 그 회사 소유권을 일정 부분 좀 나눠가지고, 그 좀 나눈 거를 제일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파는 거지. 일반 사람들한테. 아무나 살 수 있는 거야. 이건 공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전형적인 일반적인 주식을 얘기하자면 그렇다. Yes, baby. 그럼 뭔 말이냐? 일단 그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주식을 사는 거다. 그럼 방금 회사의 소유권, 지분을 파는 거잖아. 그러면 그 지분, 주식을 산 사람은 그 회사를 어느 정도 좀 작게나마 그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지. 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야? 네 회사 만들었어. 만약에 완전 네 혼자 직원인, 네가 혼자 사장이고 미래 네가 혼자 직원인 회사를 만들었어. 그럼 모든 수익금 다 네한테 오는 거잖아. 네가 그 회사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리, 수익금을 가지는 권리, 그 회사가 잘 됐을 때의 이익이 있잖아. 그 이익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 이익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식을 산다. 그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벌어들였을 때 그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다. 그게 주식을 사는 거다. 그게 주식을 사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회사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주식을 보자고. 이 회사에서는 일단 그 소유권, 이 회사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 100%라고. 근데 그거를 조금 내가 이 회사 소유권을 좀 떼줄 테니까 이걸 사라. 그걸 다른 말로 이 회사 주식을 파는 거지.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소유권을 판다. 주식을 판다. 그럼 판다는 건 뭐야? 누가 샀어. 그럼 뭐야? 그럼 뭔 말이야? 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팔았어. 누가 샀다는 거지. 그럼 누군가 돈이 이렇게 회사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 돈이.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또 그 돈은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됐으니까, 회사에 기속이 됐으니까, 회사 돈이 됐으니까 이 돈 가지고 또 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식은 누군가 샀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야. 일단 내가 팔기로 했어. 어느 정도를 팔기로 했어. 어느 정도 주식을, 어느 정도 지분을 팔기로 했어. 팔기로 한 시점부터는 누군가 사줘야 좋은 거지, 회사에.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 올랐을 때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 이거지. 오케이? Yes, baby. 어쨌든 너무 길게 설명했네. 어쨌든 그 회사의 소유권을 일정 부분 살 수 있다 이거야. 주식을 산다는 건. 자,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또 그거를 사고 파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시장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코스피, 코스닥, 또 코넥스 이게 있다던데, 어쨌든 이게 뭐냐 하나씩. 코스피는 큰 덩치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파는 시장인 거고, 코스피가. 코스닥은 중소기업 주식 사고 파는 곳이고, 뭐 코넥스는 또 그거보다 더 작은 회사 주식을 사고 파는 거더라고. 근데 대부분 일단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코스피랑 코스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서 거래를 할 거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거래를 할 거면. 근데 당연히 뭐 외국에서도 주식시장이 있는 거지. 미국 나스닥, 뭐 다우존스 이렇게 있는 거고, 뭐 홍콩, 뭐 상하이 지수 뭐 이렇게 있는 거, 일본 니케이 지수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게 다 주식시장을 뜻하는 거다.
Okay, just baby, just. 그래서 일단 투자는 어떻게 하냐? 그냥 증권사 들어가면 돼. 증권사에 가서 직접 가서 뭐 계좌를 만들어도 되고, 온라인으로 하는 게 요즘은 더 혜택도 많고 뭐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들어도 되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진짜 컴퓨터 전용 프로그램을 깔아도 되는 거고, 대부분은 뭐 그냥 일반 투자를 하는 거면은 핸드폰으로 앱 깔아서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Yes, baby.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면은 CMA라는 계좌를 만들 거야. 근데 이 CMA가 또 뭔지 궁금할 수 있잖아. 어쨌든 진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CMA라는 거는 Cash Management Account, 그러니까 현금 관리 계좌인 거지. 우리나라 말로 자산 관리 계좌, 자산 관리 계좌. 그러니까 일종의, 근데 이것도 따지면 일종의 금융 상품이야. 일종의 그 증권사 가입했을 때 CMA 계좌가 나오는 거잖아. 그 CMA는 이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 같은 거야. 채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이 증권사에 내가 돈을 맡기는 거야. 은행 예금이라 생각하면 돼, 그냥. 근데 은행 예금도 뭐 다를 게 없어. 은행 예금도 그걸 은행에서 맡고 또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거잖아. 그 돈을 굴린다는 거지. 그것처럼 이 증권사도 이 CMA에 들어와 있는 돈, 그거 가지고 돈을 굴린다. 그래가지고 이자도 주고 그러는 거야.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 CMA 계좌에 돈을 넣고 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증권사 프로그램을 온라인 통해서. 어쨌든 주식은 그 정도 개념, 그리고 이 정도 하는 방법 알려줬고,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 Let's get it, baby. 채권, 채무, 그런 말 있잖아.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줬으니 나중에 다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채무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채권은 돈 빌려준 사람, 그건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 그러니까 채권은 어쨌든 뭐 돈 빌려준 쪽이고 그렇다. 그럼 채권을 사고 판다. 그것도 뭘까? 일단 채권이 있으려면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야 돼.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든 빌려주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일단은 대부분 지금 우리 투자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 Okay, just baby, just. 근데 그 주체가 4개가 있어. 정부, 지방,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뭐 울산, 부산, 대구 뭐 이런데, 그리고 금융체, 이건 뭐 금융권 회사, 그리고 회사체, 일반 회사. 그러니까 이 4군데에서. 근데 보통은 정부 회사체지, 대부분의 채권은. 그래서 이게 뭐냐, 간단하게 돈을 회사를 예를 들면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그 일정한 그런 권리를 파는 거야. 나중에 이 돈을 내가 당신한테 빌렸으니까 나중에 내가 갚을게.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빌려주는 대가를 내가 줘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채권이란 거를 니한테 줄게. 이게 뭐냐면은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거고, 나는 니한테 돈을 빌린다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할게. 그 대가가 뭐냐? 따박따박 이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넣어, 적금을 넣어. 그럼 그리고 이자 받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니와 니랑 은행의 관계에서 채권 채무의 관계인 거지. 네가 채권인 거고, 은행에 예적금을 맡겼을 때 네가 돈을 어떻게 보면 빌려준 거야. 은행에서는 그 돈을 또 굴리는 거거든. 그래서 은행에서는 예적금이 그런 좀 채무로 잡혀. 그 회계상에서. 어쨌든 이건 딴 얘기고. 그래서 보통 정부채, 회사채가 있다. 근데 이거는 특징이, 방금 주식은 그 원금 보장이 안 돼. 네가 만 원 넣고 주식을 딱 시작해. 근데 10,000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채권은 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 그 회사에서 일단 발행한 거잖아. 어쨌든 보통 회사채를 사게 돼. 그러면은 그 회사가 발행한 거잖아. 회사에서 돈을 빌린 거야.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럼 내 돈 어떻게 해? 돈 빌려줬는데. Yes, baby. 여기서 이제 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 근데 그 회사가 주식도 발행했다? 그럼 주주도 있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주야. 주주도 있고 채권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회사가 망했을 때 이 주주들보다 우선해서 채권자들한테 돈을 먼저 준다. 변상해준다. 배상해준다. 그 뜻이.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망한다면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긴 하겠지만, 그럼 망할 회사를 안 골라야겠지. 성장하는 걸 골라야겠지. 그리고 이거 다른 특징이, 보통 그 회사의 신용도가 있어. 회사가 이 회사가 내 돈을 내가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정도를 측정한 게 신용도야. 그 회사의 신용도. 그래서 그 회사 신용도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데 얘가 완전 무조건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위험 부담이 적겠지. 그러니까 이자를 적게 받아. 근데 그런 회사가 망할 위험이 있어. 좀 회사가 신용도가 낮아. 그러면은 보통 그 받는 이자, 네가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이자가 좀, Yes, baby. 그러니까
회사의 신용도랑 채권 이자는 반비례한다 보통.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라 해서 중간에 돈을 못 받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것도 요즘 현대 채권 시장에서는 주식이랑 비슷해. 확정적으로 그 채권 이자가 확정적으로 돼 있는 거지, 이 채권을 중간에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중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 Yes, baby. 그리고 그렇게 중단에 사고파고 할 수 있으니까 주식처럼 가격이 변해. 주식 가격이 변하는 것처럼 채권 가격도 변해. 그래서 이 보통은 이 일반적인 그 기준 금리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 금리, 돈에 대한 가격 금리. 그 기준 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막 오르고 내리고는 거에 따라서 대부분 채권 가격이 바뀌거든.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경제 측면에서 채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왜냐면 기준금리가,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주 세계의 그 증권 시장을 와리가리 치니까. Let's get it, baby.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냐? 증권사 통해서 가능하다. 이것도 증권사에 가서 뭐 온라인에 만약에 앱을 깔았으면 그 앱에 다 검색하면 나와 있어. 채권 딱 검색하면 바로 다 나와. 쫙 나와. 그렇게 가능하다. Okay, just, baby. Just. 그리고 그 다음 펀드. 세 번째 펀드. 이거는 뭐냐, 간단히 말해서 여러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거 가지고 누군가가 굴려주는 거야. 돈을 대신 굴려주는 거야. 이 대신 굴려주는 곳을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고 그걸 굴려주고, 만약에 수익 났어, 그럼 그 수익금을 이 사람들한테 투자 금액 비율만큼 나눠주고, 근데 손실이 나도 투자 비율대로 손실을 준다. 이게 포인트야. 수익이든 손실이든 어쨌든 뭐가 결과적으로 나왔어. 대신 돈을 받고 대신 굴려주고 그 결과는 다 같이 공동 부담한다. 근데 그 돈을 굴린 사람은 그 딱히 막 그렇게 큰 피해는 없고, 굴린 사람은 대신 그 굴린 수수료를 받겠지. 그래서 이거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투자 가능하다. 근데 이 펀드가 또 종류가 두 개가 있어. 사모펀드, 첫 번째 사모펀드, 두 번째가 공모펀드. 약간 사공 느낌 나지? 사적인 펀드를 사모펀드를 한다. 이게 뭐냐, 좀 비공개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모아. 자산운용사나 그런 증권사에서 비공개적으로 모으는데, 이게 대부분 사모펀드는 최소 1억부터 시작해.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공모펀드로, 공개적인 시장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 상품이 있잖아, 그걸 그냥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보통 하지. 서민들은 그게 공모펀드야. 공개적인 시장에서 투자금을 구하는 거. Yes, baby. 주식처럼 간편하게 바로 증권사 앱을 통해서,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살 수 있거든. 자산운용사가 따로 들어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은 A, B, C가 있는데, A, B, C가 만약에 투자금을 A가 10,000원, B가 20,000원, C가 30,000원, 그럼 1대 2대 3이잖아 투자 비율이. 그러면은 수익금이 만약에 총 그러면 60,000원이 모인 거잖아. 60,000원을 자산운용사에 줘. 그럼 60,000원이 들어와 있는 거지, 자산운용사는. 그럼 자산운용사는 그 60,000원 가지고 돈을 막 굴려. 얘도 따로 투자하는 거야. 막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뭐 리츠든 어쨌든 얘도 다른 데 돈을 굴려.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굴린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60,000원, 아니 60만원이 수익금이 났어. 그러면 ABC는 돈을 얼마나 받을까? 60만원 수익금이 났어. Yes, baby. 방금 처음 말했을 때 투자 금액 비율대로 투자 금액 비율대로 받는댔지, 돈을. 그러니까 A, B, C 1대 2대 3이잖아. 그러니까 60만원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A 10만원, B 20만원, C 30만원 이렇게 받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당연히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받진 않을 거야. 왜냐면 자산운용사가 돈을 굴려줬잖아. 그럼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보수 비용도 따로 있고 수수료 따로 있어. 그 굴리는데. 또 그 굴리는 사람은 뭐 또 누군가 굴릴 거 아니야, 대신. 그 사람한테 수고했다고 약간 수고비 차원에서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수익 나면 또 그 수익에 대한 보상을 또 같이 어느 정도 나눈다. 근데 당연히 크진 않지. 남의 돈 갖고 굴린 거니까. 그래서 한 몇 퍼센트, 막 5%씩 안으로 다 막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운용, 돈 굴려주는 수수료 따로 있고, 그 수익 보수 그거 따로 있어. Okay, just, baby. Just. 그리고 네 번째, 부동산. 자, 부동산도 말 그대로 그냥 땅이나 건물 뭐 그런 데 투자하는 거야. 부동산 뭔지 알지? 근데 이게 뭐 공인중개사 가서 뭐 복덕방 가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잖아. 근데 그거는 직접 투자야.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물, 땅, 뭐 상가, 아파트 그런 거를 막 중개인 통해서,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투자하는 거는 진짜 실질적인 직접 투자고, 한 가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어. 이거는 서민들이 하기 괜찮은 방법이죠, 오히려. 요즘같이 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Let's get it, baby. 뭐냐, 간접 투자인데 바로 리츠 상품인데, 이게 부동산계의 주식이야. 주식에서는 그 회사의 소유권에 대해서 쪼개가지고 사람들한테 판 건데, 리츠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 다 같이 쪼개가지고, 그 소유권을 쪼개가지고 사람들한테 판 거야.
예를 들면 한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에 들어오는 뭐 그 건물 소유권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판 거지. 그래서 그거를 리츠라고 한다. 어쨌든 이에 대한 좀 많은 정보는 한국 리츠 협회 그런 게 있더라고. 거기서 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리츠 상품도 이렇게 막 많이 있어. 그러니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직접 안 가도 돼. 이 리츠 상품 싹딱 사면 돼. 그러면 니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다니는 투자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야지. 느낌 있지? 가오 좀 잡으려면 해외 부동산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되지. 해외 리츠 사놓고. Let's get it, baby.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주식에서는 배당이 나오거든. 배당. 자기 회사에 투자해줘서 고맙다. 주식을 산다는 거는 어쨌든 회사에서는 투자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보상의 의미로 회사의 수익이 좀 잘 났다 그러면은 배당이라는 거예요. 수익금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주식 비율대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그걸 배당이라고 하거든. 그 배당 금액을 배당액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배당을 나눠주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리츠도 부동산이잖아. 그럼 만약에 건물에 투자를 했어. 그럼 건물에 상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상가 임대 수익이 있지. 그럼 그 임대 수익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가지고 리츠 산 사람들한테 그 배당금을 또 조금씩 줄 수 있고 그런 거야. 어쨌든 부동산계의 주식이다, 리츠가. 근데 이게 유형이 진짜 많더라고. 뭐 건물도 할 수 있고, 뭐 상가도 할 수 있고, 땅도 할 수 있고, 무슨 건설 개발하는 데도 할 수 있더라고. 어쨌든 땅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그거를 개발을 하든, 뭐 거기다 건물 짓든, 뭐 건물 자체에 대해서 하든, 뭐 그 관련해서 싹 다 공동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공동 투자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이게 본질인 거지. Okay, just baby, just.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 이거는 좀 막 그렇게 서민들한테, 일반 사람들한테 막 익숙한 건 아니야. 뭐냐? 원자재. 원자재가 뭐야? 완전 기본 원료가 되는 그런 재료들인 거지. 공업 생산 원료. 그러니까 뭐 에너지 원료, 뭐 농산물 원료, 금속 원료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에너지에는 뭐 원유, 기름 있는 거고, 천연가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농산물은 뭐 밀, 옥수수 이런 게 대부분 뭐 그런 식품 쪽의 원료가 되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금속은 금, 구리, 뭐 아연, 철 이런 게 완전 원자재인 거지. 어쨌든 분야별로 또 원자재가 쫙 많은데 어쨌든 그런 거 다 통합해서 말하는 게 원자재다. 이 원자재도 투자를 할 수 있어. 이게 특징이 실물 경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왜냐? 원자재, 모든 네가 쓰고 있는 물건들, 미래 네가 먹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싹 다 쓰고 있는 거, 핸드폰 뭐 싹 다 그냥 원자재가 들어가잖아. 말 그대로 원자재니까, 모든 것은 원료가 되는 재료니까. 그러니까 원자재가 오르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 그러면은 물건을 만드는데 필수인 원자재 가격이 올라. 그러면 물건 가격도 올라가겠지. 그럼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야? 물가가 오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내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지, 원자재가.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맥락으로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라는 게 뭐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위험을 좀 대비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이거든. 그럼 인플레이션은 뭐야? 그 전에 수업 시간에 내가 말했잖아. 인플레이션. Yes, baby.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 근데 미래 네가 만약에 원자재에 딱 돈을 넣어놨어. 이게 오를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오를 걸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넣어놨어. 그걸 투자해놨어. 근데 물가가 싹 올라. 그럼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딱 올랐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니는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가 올라가지고 막 손 빨고 막 지금 막 힘들다고 난리지기고 있는데 니는 물가 오름으로써 돈을 번 거지. 개꿀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했지. Yes, baby. Okay, just baby, just. 물가 상승에 대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국제 상품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 잘 알려진 뭐 미국 뉴욕, 뭐 영국 뭐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일반 서민들은 거기서 하기 힘들고, 여기서도 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면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듯이 원자재도 간접 투자가 가능하다. 어떻게 하냐? ETF. Yes, baby. 또 ETF야. 이 ETF는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특정 그런, 만약에 주식에서 ETF다. 그러면 그 주식 여러 개를 이렇게 딱 좀 성격이 비슷한 주식들 이렇게 모아놔. 그럼 그 모은 거 평균 내가지고 좀 지수를 만들어. 평균 내 수치를 이렇게 막 보여주는 그런 상품인 거지. 어쨌든 그걸 통합해서 살 수 있다 이거지. 근데 통합하는 건데 좀 잘게 쪼개서 좀 작게 통합한 거지. ETF라는 건 그런 거다. 어쨌든 특정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조금씩 이렇게 모아놔.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거지. 그럼 니는 적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개의 상품을 딱 동시에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재도 만약에 에너지 ETF, 뭐 농산물 ETF, 뭐 금속 ETF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럼 유가가 올랐다 막 이럴 때 막 원자재 통으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에너지 관련 ETF를, 그런 원자재 중에서도 에너지를 다루고 있는 ETF를 네가 이렇게 싹 사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에너지 관련한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지. 그런 ETF가.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근데 ETF는 증권사 앱에 다 있어. 증권사 앱에 이렇게 다 ETF, 채권, 주식, 뭐 리츠 다 있어. 그냥 증권사 앱으로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 그럼 그 뒤로부터 이제 거의 웬만한 뭐 할만한, 일반 서민이 할만한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 상품은 다 설명했어. 첫 번째 주식, 두 번째 채권,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펀드, 다섯 번째 원자재, 이렇게. 근데 보통 주식, 부동산을 많이 하지. 왜냐면 부동산은 진짜 집,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주식은 또 워낙 일반적이고 흔히 알려져 있으니까 또 접근도 쉽고. 그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서 자산이 커지면서 이제 그 자산을 배분하고 좀 자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다른 것들을 하는 거지. 각각의 성질이 다 다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투자 상품 종류를 한번 알아봤다. 뭐 아파. Yes, baby. 자, 근데 이 투자 상품이 여러 개 있잖아. 이 투자 상품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다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서 돈을 굴릴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거시적인 넓게 바라본 경제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이 주식 하나만 보더라도, 부동산 하나만 보더라도, 이 투자 상품 어느 것 하나만 보더라도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다 연관돼 있단 말이야. 그런 큰 경제의 흐름에 딱 타고 가면서 그 투자 상품들이 이렇게 막 가격이 와리가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자산을 지키려면은 그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Yes. 그 눈을 가지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Just.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투자 상품이 여러 개이더라도 네가 직접 그것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네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네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거야. You got it? Just. 자,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의 성질을 이용한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 파악하는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해보자고. 네가 스스로 한번 싹 공부해보면서 생각해봐. 자, 막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별거 없다. 뭐 공부하다 보면 뭐 별거 없어. 일단 진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미래야. 자, 그러면 네 자산 지키기 이거 하자고. 오늘 레슨 끝. 짜스.